뭐야? 군복이네? 요즘은 여자도 군대 가나? 따뜻한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던 시장 골목에 아주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앞에 선 여자를 위아래로 슥 훑어보고 있었죠. 저 군복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삐쩍 마른 군인은 처음 보는데 건달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풀풀 풍겼고 다른 일행들도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죠. 건달에게 어깨를 부딪힐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꾹 참고 있었지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그녀의 통쾌한 한방.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스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망원시장 먹거리 골목은 따끈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지글지글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와 어묵, 그런 정겨운 냄새들이 골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죠. 저녁 6시가 좀 넘었을까요? 하루 종일 장사한 상인들의 얼굴엔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손님을 맞는 미소만큼은 온기가 넘쳤습니다. 골목 안쪽까지 이어진 작은 가게들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곳의 온기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선우라는 이름의 그녀는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각 잡힌 군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걷는 모습부터가 남달랐어요. 꼿꼿한 자세, 일정한 보폭, 흔들림 없는 시선, 온몸에서 군인 특유의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15분이면 충분하겠지. 뜨끈한 떡볶이 하나 정도는. 선우는 익숙한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오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죠. 아,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예순쯤 되어 보이는 분으로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평소보다 어깨를 움츠린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 이유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 좁은 길목에 남자 4~5명이 담배를 뻑뻑 피우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거친 말투가 골목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리고 있었죠. 옷차림부터가 딱 봐도 불량해 보였습니다. 요란한 색깔의 점퍼,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팔뚝과 목덜미에 언뜻언뜻 보이는 시커먼 문신까지. 특히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 175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이었죠. 박철민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담배 연기를 후 뿜으며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마치 이 골목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렸죠. 아줌마, 우리가 이렇게 떡 버티고 서 있으니까 장사도 잘 되는 거 아니야. 박철민이 비죽거리며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려 해도 일부러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통로를 떡하니 막고 서 있었죠. 분식집 아주머니는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들 지나가셔야 하니까 담배 좀 저쪽 가서 피우면 안 될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장사를 해오면서도 이런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아주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아유, 아줌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셔. 그러다 손님 다 떨어져요. 또 다른 남자가 비꼬는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애써 외면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듯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우의 군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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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일정한 간격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길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순간 시끄럽던 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철민과 일행들은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군복 입은 여자라니 그들에게는 그저 좋은 구경거리로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조용한 여성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말이에요.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박철민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입꼬리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어쭈? 군복이네? 요즘은 계집애들도 군대를 가나 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우를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마치 군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이라도 하려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던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야, 휴가 나왔냐? 아니면 그냥 코스프레 같은 거냐?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슬쩍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세 번째 남자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택배 기사님들도 군복 입고 일하던데 진짜 군인 맞아요? 간부면 계급이 뭔데? 조롱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고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을 잠자코 듣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죠. 박철민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선우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어요. 어트나 거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뭐 요즘 여군도 많다더라. 근데 이렇게 비리비리한 군인은 난생 처음 보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 나왔어요. 아마도 대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뒤에서 키키키 거리며 천박하게 웃고 있었죠. 이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저 시시한 장난, 재미있는 놀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선우의 어깨가 툭툭 부딪힐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안절부절못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손님, 그만 좀 해요.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려봤지만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선우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부대 어디야? 육군? 해군? 아니면 공군? 키도 조그맣고 완전 멸치네 멸치. 이런 애도 군인이라고? 이야, 요즘 군대 진짜 편해졌나 보다. 여자도 막 받아주고 말이야. 이들의 조롱과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쓰고 있던 베레모를 벗어 각을 잡아 반듯하게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군복 매무새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옷깃을 바로 했죠.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무서우리만치 절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선우의 움직임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베레모를 고쳐 쓴 그녀의 모습은 불과 몇 초 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박철민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비웃음을 흘리며 선우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선우가 풍기는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주춤 물러서게 됐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우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단호하며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민간인 대상 폭언 및 위협, 영업장 불법 점거, 현행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순간 골목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선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서로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현행범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던 거죠. 박철민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뭔데 우리 보고 현행범이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우의 달라진 분위기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공기마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엄청난 일이 터지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골목을 감쌌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도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선우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가로등 불빛에 유독 반짝였습니다. 그제야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일반 병사나 부사관의 계급장과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잠깐만, 저 계급장 뭐야? 지나가던 한 시민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아직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 발 한 발이 땅을 단단히 딛고 있었고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열식에서 행진하는 장군처럼 정확하고 위엄이 넘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골목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사람을 지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담겨 있었죠. 통행 방해 및 상인 위협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박철민이 애써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야,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라 말아야? 하지만 선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소속 준장 하선우입니다. 순간 골목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준장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거든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준장이라면 별 하나를 단 장군이었어요. 뭐라고? 박철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특전사 준장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급한 서슬퍼런 정식 신분증이었죠. 그녀가 그것을 박철민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박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사진, 이름, 계급, 부대 마크,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라는 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이게 진짜라고?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특전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오금이 저린데 거기다 별을 단 장군이라니.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준장이래. 특전사 준장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저런 분한테 시비를 걸다니 저 사람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선우가 신분증을 다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곳은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해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다 잃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거든요. 선우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와 박철민 사이의 거리는 이제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은 선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죠. 선택하십시오. 지금 순순히 이곳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사법 조치를 당하시든지. 선우의 마지막 통첩이 차가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이 결정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냥 꼬리를 내리고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뒤에 있던 일행들도 형님,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요? 우리 체면이 있지? 라며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거친 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75cm의 키에 80kg이 넘는 몸무게, 그리고 나름 동네에서 주먹 좀 쓴다고 자부해온 경험. 그는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준장이면 다야? 그가 소리치며 선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어머 하며 비명을 질렀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박철민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선우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휙! 선우의 왼손이 박철민의 오른팔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 돌면서 박철민의 팔을 그대로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특전사에서 수없이 단련한 실전 관절기 기술이었죠. 으아! 박철민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저절로 몸을 숙였습니다. 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덩치가 가장 컸던 두 번째 남자가 씩씩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선우를 덮치려 했어요. 하지만 선우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박철민의 팔을 놓는 동시에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왼발로 달려드는 남자의 오른 다리를 휙 걸었습니다. 동시에 왼쪽 어깨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밀어버렸죠. 마인드! 그 남자는 선우의 발에 걸려 균형을 잃었고 어깨로 밀린 충격에 그대로 뒤로 발라당 낮아빠졌습니다. 바닥에 등을 세게 부딪힌 그는 한동안 끙끙거리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방금 뭐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저 여자분 보통이 아니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다른 하나는 뒤에서 선우를 협공할 셈이었죠.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뒤에서 접근한 남자가 선우의 목을 조르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른쪽 팔꿈치를 그대로 뒤로 냅다 찔렀어요. 퍽!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한 일격이었습니다. 윽! 그 남자가 숨을 못 쉬고 고통에 몸을 구부리는 사이 선우는 발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어요. 군화의 단단한 뒤축이 뼈를 강타했습니다. 앞에서 달려들던 마지막 남자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급히 멈춰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우가 몸을 휙 돌리며 그에게 다가갔거든요. 그 남자가 황급히 뒷걸음질 쳤지만 선우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어요. 그녀가 한 발 앞으로 쑥 파고들며 상대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을 비틀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아, 마지막 남자까지 바닥에 보기 좋게 나가떨어졌습니다. 선우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려 꼼짝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남자 4명이 여성 1명에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죠. 와, 이거 진짜 실화냐? 한 시민이 멍하니 중얼거리며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애와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선우는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에는 주름 하나 잡히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박철민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꺾인 손목이 너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선우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여자가 어떻게? 특전사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선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죠. 선우가 주머니에서 군용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 무전기는 일반인들이 쓰는 것과는 모양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군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장비였고 복잡한 버튼과 굵은 안테나가 달려 있었죠. 준장 하선우. 현 시간부로 민간인 폭력 사태 제압 완료. 경찰 협조 요청 바란다. 무전기에서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준장님, 즉시 출동 지시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서울 망원시장 먹거리 골목 맞으십니까? 정확하다. 가해자 4명 현장에서 대기 중. 선우의 무전을 엿듣고 있던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여군 1명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직접 연결된 그것도 아주 높은 장교였던 거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선우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경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출동한 것이었죠. 몇 분 후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급히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남자들과 그 앞에 의연하게 서 있는 선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하선우 준장님이십니까? 중년의 경사 한 명이 정중하게 물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 브리핑을 받고 온 상태였어요. 준장급 장교의 신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즉각 파악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선우가 신분증을 다시 제시하며 답했습니다. 경사는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준장님. 선우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상인을 위협했는지, 통행을 방해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죠. 그녀의 설명은 마치 작전 보고서처럼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혹시 목격하신 시민분들 계십니까?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묻자 여러 시민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다 봤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 걸고 준장님한테 손까지 댔다고요. 맞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도 다 찍어놨어요. 시민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상황을 증언해 주셨어요. 며칠째 저러고 행패를 부렸어요. 무서워서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박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수많은 증인과 영상 증거까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서서 담배 좀 피운 것뿐인데? 하지만 경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업무방해, 협박, 폭행 미수. 이미 차고 넘칩니다. 자세한 얘기는 서에 가서 하시죠. 선우가 경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과 공조하여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군인에 대한 폭행 시도는 단순 민사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군인, 특히 별을 단 장성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군 검찰까지 개입된다니. 이제야 정말 일이 보통 심각하게 꼬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준장님, 혹시 다른 조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경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고 시민들은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후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망원시장에서 한 여성 장성을 상대로 폭력을 시도한 불량배들이 현장에서 즉각 제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황을 전했어요. 가해자들을 단신으로 제압한 주인공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하선우 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하 준장은 상습적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던 이들을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과 경찰이 공조하여 지역 내 조직폭력배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여자분 혼자서 그 장정넷을 전부. 와,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뉴스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참군인의 모습이다. 특전사 준장님, 너무 멋있어요. 여성도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죠. 하지만 선우는 이런 뜨거운 관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사건 이후 망원시장 일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불량배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은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상인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혔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날 저녁 선우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은 며칠 전 위험 넘치던 군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선우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세요? 그때 그 고마우신 분.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장사는 좀 괜찮으신가 해서 들러봤어요. 선우가 활짝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장군님. 아니, 그날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선우가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 떡볶이 그냥 드시고 가세요. 이건 돈 받으면 안 돼.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주머니가 정성껏 떡볶이를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주셨습니다.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선우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아주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선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향의 맛은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아주머니는 그 말에 더욱 기뻐하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주변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대집 사장님, 어묵집 할아버지, 김밥집 아주머니까지 모두들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장군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아주 평화로워졌어요. 요즘은 밤늦게까지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다니까요. 상인들의 감사 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우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그때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지나가다가 선우를 알아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저번에 뉴스에 나온 그 군인 아줌마 아니야?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도 선우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맞는 것 같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모녀가 조심스럽게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학생이 큰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셨던 분 맞으시죠? 선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여학생의 눈이 존경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특히 여성도 이렇게 강하고 멋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선우가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꼭 군인이 될 거예요. 언니처럼, 아니 준장님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학생의 당찬 말에 선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꿈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선우가 여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이라는 건 주먹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해요.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여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감동한 듯 따뜻한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명심할게요. 저도 꼭 그런 사람이 될래요. 여학생의 씩씩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요즘 아이들이 꼭 들어야 할 얘긴데 해가 지고 골목에 하나둘 따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선우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단단히 막아놨으니까요. 선우가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골목을 떠나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근교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잠시 후 육군본부에서 참관 장성께서 도착할 예정이다. 전원 복장 상태 확인하고 대열 정비해서 대기하도록. 훈련장 스피커에서 중대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군 대원들이 부랴부랴 군복을 정리하고 줄을 맞췄어요. 그 가운데 유독 불만 가득한 얼굴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철민이었어요. 며칠 전 분식집 앞에서 하선우 준장에게 온갖 조롱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짜증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걔 귀찮네. 무슨 준장이 온다고 이 난리야? 난리는. 박철민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군복 상의는 단추가 몇 개 풀려 헐렁했습니다. 전투화 끈은 풀려 있었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있었죠. 그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예비군 대원들과는 달리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의지가 단 1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죠. 야, 우리가 뭐 현역도 아니고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맞습니다, 형님. 진짜 시간 아깝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몇몇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군 대원들은 묵묵히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원 차렷, 육군 준장님, 시찰 들어오십니다. 중대장의 외침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훈련장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순간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짙은색 베레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군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번뜩이는 하나의 별, 바로 하선우 준장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칠 전 그 끔찍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선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훈련장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위험 그 자체였어요. 주변 예비군 대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례, 중대장의 구령에 맞춰 모든 예비군 대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제대로 된 경례를 하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선우가 예비군 대원들 앞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철민에게 잠시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철민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머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다른 대원들 뒤로 어떻게든 숨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우는 그를 분명히 똑똑히 알아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예비군 동지 여러분. 선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맑고 힘있게 울려 퍼졌어요. 국방은 어느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예비군 대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박철민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우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죠. 군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철민이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선우의 모든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소리처럼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선우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철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훈시가 끝난 후 선우가 중대장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저 대원, 훈련 태도 불량으로 판단되니 특별 지도 바랍니다. 선우가 박철민을 턱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장님. 그날 이후 박철민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마쳤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예비군들 사이에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야, 들었냐? 오늘 오셨던 저 준장님이 그 망원시장 사건의 주인공이시래. 헐, 진짜? 와, 저 양반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네. 어쩐지 하루 종일 쭈구리가 돼 있더라. 그러게 말이야. 진짜 세상 좁다. 앞으로 저 사람 꼴 좀 볼만하겠네. 예비군 대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훈련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박철민을 바라봤어요. 잔뜩 위축된 그의 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벌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야지. 선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조용히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선우는 자신의 본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교육관에서는 신입 여군 간부 후보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선우가 직접 강사로 나서는 날이었어요. 다음은 육군 여성 장성으로서 작전과 현장 지휘를 모두 경험하신 강선우 준장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육관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에는 50여 명의 신입 간부 후보생들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험난한 군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선우가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베레모는 반듯하게 눌러쓴 채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이 잡혀 있었어요. 어깨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하나의 별이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후보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했어요. 선우도 정중하게 답례를 한 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두 편히 앉으십시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후보생들이 자리에 앉아 강당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강함은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우가 강연의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됐습니다. 진짜 강함은 준비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혼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선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후보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진지함과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길에서 어떤 분에게 아주 짧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여자가 군복을 입고 있느냐고요. 후보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편견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싸워나가야 할 또 다른 적, 편견입니다. 선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후보생들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더 많은 의심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후보생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어요. 선우의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깊이 와 닿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용기를 증명한 것입니다.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선우가 단상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군인이 될 자격을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후보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망원시장 분식집 앞에서 선우를 만났던 그 중학생이었어요.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히 군사학교에 입학한 상태였죠. 그 후보생이 조용히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나도 저 별을 달고 싶다. 선우가 그 작은 속삭임을 들었는지 그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의 끝에는 분명 자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선우가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같은 편견에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강당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후보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후보생들이 용기를 내어 선우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준장님, 처음 군인이 되셨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으셨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대화가 끝나고 선우가 강당을 나서려 할 때 그 특별한 후보생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망원시장에서 떡볶이집 앞에서 배웠던,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꿈을 이뤘네요. 축하합니다. 선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해낼 겁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선우가 뒤돌아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후보생들의 눈빛은 존경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 위에서 단단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에게는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교육관을 나서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듯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 이 강당에서 뜨거운 꿈을 키운 젊은 여성들이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준비된 마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따뜻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선우의 별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적실 한 잔의 감동을 정성껏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분명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저희 은빛 다방에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